우리 오늘은 그 136쪽, 한한수의 136쪽 좀 같이 진도를 나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표는 한한수의 여기 크리티컬 포인트 3번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 좀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정 수원 마무리하는 걸로 그걸 우선적인 목표를 좀 해보도록 하자. 지금 한한수 없는 사람들 인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여기 136쪽의 첫 번째 줄 읽어보면 이런 말 써있지.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핵심은 이계도함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렇게 한번 봐보면 돼. 일단은 어떤 점이, 내가 이렇게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볼게. 점이 있는데 이렇게 곡선 밖에 있는 점이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접선의 개수 몇 개냐. 그럼 몇 개라고 얘기하면 돼? 이 점에서 그럴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몇 개? 두 개.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만약에 점이 여기 찍혔어. 여기. 이 점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냐로 그러면 몇 개로 얘기할 거야? 있어 없어? 없다.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좀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우리가 눈으로 봐서 감으로 이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감을 이제 좀 버리고 좀 체계적으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상황에 대해서 접선의 개수, 이제 교점의 개수를 몇 개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그렇게 갈 건데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보면은 원래 아래로 블록의 정의는 이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 선분보다 곡선이 밑에 있으면은 그럼 이제 아래로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곡선이 있어.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잡았어. 그럼 잡았다 했을 때 요 선분에 대해서 곡선이 위쪽에 있어. 그럼 이제 위로 블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이제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하나의 또 개념이 뭐냐면은 여기 접선들 한번 봐봐. 요 위에서의 접선들. 이 접선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 아래로 블록은? 접선이 전부 다 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을까 아래쪽에 있을까? 아래쪽에 있지. 그게 이제 아래로 블록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이 접선들이 이렇게 하나 잡았을 때 전부 다 이 접선이 곡선 밑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 이게 모든 점들이 아래로 블록에서는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지? 반면에 이쪽에 위로 블록인 상황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전부 다 접선이 위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에 지금 출발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 근데 이제 보면은 137쪽에 좀 이렇게 넘어가서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여기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접선의 방정식, 접선에 대한 얘기 자체를 좀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알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 3개지.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 이 말이 중요해. 137쪽에 팁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지. 팁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한 칸, 두 칸 뒤로 위로 올라가면 고난도 문제의 경우 접선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다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우리가 접선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접선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거의 팁에 이렇게 돼 있잖아. 접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접선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접점의 좌표를 찾고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스텝 1, 스텝 2에 있는 문제 138쪽에 있는 거 가볍게 한번 해보는데 그 스텝 1 문제는 쉽고 그 다음에 스텝 2 문제는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봐. 책 없는 사람들 줄게. 원래 여기도 좀 다 들어있긴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체험에도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게 저게 순서대로 돼 있긴 할 거거든요. 아마.
138쪽에 있는 내용 지금 하고 있었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여기 마이너스 1,0에서 선을 그어보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a까지, 이제 이 범위가 뭘 의미하냐면 기울기를 의미해요. 기울기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지점까지 연속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선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교점 하나밖에 생길 수 없다라는 건 납득되지. 이게 이제 아래로 위로 블록인 상황에 그래프에 그어버리면 한 개만 생긴다. 여기 지나가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이렇게 쭉쭉쭉 갈 때 이쪽 계속 연결시켜 보면은 변곡점까지 그어도 여전히 한 개야. 그치? 한 개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가도 한 개. 한 개 되는데, 그럼 경계값이 어디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경계값 어디가 되는지 이제 좀 잡히지. 그치? 어디에서 갑자기 변화가 생기냐면은 두 개가 되는 지점이 있어. 두 개가 되는 지점. 두 개가 되는 지점이 여기를 이렇게 접하고 지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 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한 개, 저 위쪽에서 두 개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접점에서부터는 교점의 개수가 이제 두 개로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두 개, 딱 여기서만 두 개고, 그 다음부터는 또 몇 개냐면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거보다 빨간색보다 더 가팔라졌어. 기울기가 더 이렇게 가팔라졌어. 그렇게 돼버리면 몇 개 생겨? 교점? 3개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저쪽에서 하나 생길 거고 여기 2개가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이쪽에서.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계속 한 개 해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접점에서 2개. 그 다음에 부터는 3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 문제 풀이 마무리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여기 이 좌표를 t, t3승이라 써봐. 이렇게 쓴다라면은 애초에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해도 되고, 곡선 밖의 점이니까. 그게 우리 원래 교과서에서 배웠던 방식이지. 그거 말고도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를 했어. t 마이너스 1 분해하고 그 다음에 t3승 마이너스 0 하면은 요 접점에서부터 요 마이너스 1,0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게 뭐랑 같다로 체크하면 되냐? 이게 3t제곱과 같다. 이렇게 지금 잡아버리면 되겠지. 3t제곱.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 계산 마무리하면 t3승은 3t제곱에 t 플러스 1이야. 그치? 이렇게 썼으니까 요거 또 전개보면 3t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t제곱이 됐고, 넘기면 2t3승에 플러스 3t제곱은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t제곱에 2t제곱, 그 다음에 t 플러스 그다음 2분의 3 이렇게는 0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이 곡선 위의 점까지의 접선을 잡았을 때 그 접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이 t 값이. 그치? 그렇게 되면은 0 하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 있네. 0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하게끔 접선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t 값이 0이라 했으니까 여기 0, 이쪽 이렇게 요거 지금 접선 생기겠지. 그치? 근데 얘는 접하고 지나갔으니까 t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니까 요 좌표는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이렇게 결론 내면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 사이에 연속이 되게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야 됐지. 이게 지금 도함수였잖아. 도함수에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하면은 그게 이제 기울기의 값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계산해보면 3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계산하면 3 곱하기 4분의 9가 되니까 4분의 27이다. 그래서 요게 아까 그렸었던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볼 수 있겠어. 이 기울기가 4분의 27이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근데 여기 이제 그 139쪽에 있는 그 부분에 한번 줄을 쳐볼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곡선 밖의 점에서 그렸을 때 접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바로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 좀 전에 했던 대로 스텝 2의 문제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잡았을 때 그 유형이라는 사실을 깊이 숨겨둔 상태임을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됐지. 그걸 이제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여기 139쪽에 있는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아까 했던 얘기 한번 정리해볼까? 교과서 개념이 이렇게 돼 있지. 선분보다 아래쪽에 있다. 아래로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을 교과서에는 이제 정의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기도함수가 양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기도함수 양수. 이기도함수가 양수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계속 증가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기울기가 계속 증가. 기울기가 계속 증가니까 도함수도 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맞지? 접선보다 위쪽에 곡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가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돼 있어. 요약하자면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이계도함수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그럼 좀 본격적으로 140쪽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은 어떤 직선이나 곡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어. 곡선이 하나 있는데 점이 여기 찍혀 있어. 점이 여기 찍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봤다. 근데 점점 여기는 고정점 찍혀 있는 거야. 못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하고 나서 이 직선을 이렇게 옮겨간다 생각해보자. 이런 방향. 요렇게 옮겨간다 생각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래로 블록인 점에 대해서, 곡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잡혀. 두 개가 잡히다가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로 바뀌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면은 뭐가 이제 되는 거냐면은 아래로 블록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정리를 해놓되 우리는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쪽이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봐. 여기서 변곡점 잡히고 이렇게 내려온 게 있다고 이렇게 됐다라면은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위볼로 바뀌었지. 아버리스 위볼로. 그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놓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 그치? 만약에 이 얘기는 141쪽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좀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 예제 1번을 141쪽에 있는 예제 1번을 잠깐 한번 풀어봐.
승현아. 얘도 아까 풀었던 문제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야. 해보면은 여기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는 지점이 0과 2인 거니까 0과 2를 기준해서 극대극소 잡았어. 잡았는데 마침 0,2라고 했으니까 이 y축, y절편이 여기 위에 극대 위에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직선이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인 거. 그치? 근데 이거 문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를 했으니까 얘 기울기가 아주 가파를 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당연히 교점이 하나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하냐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린다 생각해봐. 이렇게 돌려 나가면 이 변곡점에서는 여전히 한 개일 거야. 이 위볼로 그었을 때 한 개, 여기 변곡점에서도 한 개,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는 얘가 이렇게 그어지면 여전히 또 한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쭉 이렇게 한 개 한 개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위볼로도 한 개, 아볼로도 한 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가보는 거지. 근데 가다 보면은 얘가 기울기가 급격하게 양의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요 지점이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미분 개수가 이제 몇인지를 계산해 보면 거기까지가 연속인 거고 여기는 이제 두 개로 바뀌었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로 바뀌었고 여기서부터 더 가팔라지면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앞에서 했던 내용에 그대로 수능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수능 문제 뭐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이거 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동영상처럼 생각해 봐. 동영상처럼 여기 점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직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접선의 개수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특히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엔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게 되거든. 기출도 그렇고 요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어 가면서 갈 때 y절편의 이동을 새로운 함수로 정의해서 표시하시오. 이런 얘기들 있지. 그치? 예원이 여기서 봤던 기억 나지? 나한테 질문했던 건데. 예원이. 기억 안 나?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몇 번 보냐면은 143쪽에 예제 2, 3, 4 여기 이 부분 잠깐 좀 같이 얘기해보자. 예제 1, 2, 3, 4 부분 잠깐만 기다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 한번 파악하는 연습을 해봐. 답도 옆에 써져 있긴 하지. 답도 한번 체크해보고 1, 2, 3, 4번 풀면서 헷갈리는 거 없는지 이런 거 한번 잠깐 좀 점검을 해볼게. 전부 다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문제들이거든. 다 수능 문제들이기도 하고. 범위를 잡는 거야. 기울기를 잡아서 직선의 방정식과 범위를 잡으면서 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돼? 시작을 안 했는데? 졸려? 승이? 방법 생각해봤어? 좀 어려워? 이 비슷한 문제들 싱글 커넥션에서 물어봤던 거 기억나? 아니야? 뒤로 가면 기억날 거야. 나한테 해설지 보면서 질문했던 거 있었거든? 카톡으로? 다시 연결시켜서 설명해줄게. 아니 이거 다들 잘 못하는데? 뭐지? 제일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 제일 위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돼 있지? x 1 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제 2번이라고 돼 있는 문제 한번 같이 보면 되겠어? 그치? 1과 2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이 x축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있을 거야. 이렇게 둔다 하면은 여기서 1이 이쯤에 대해 생각해보자. 1이 이거 여기 있고 2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에서 말한 건 뭐냐면은 오직 여기 이 부분 이 곡선에서만 이제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잡을 때는 알파 x나 베타 x나 공통점은 뭐냐면은 원점을 지나간다는 사실이거든. 원점을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원점을 지나가게끔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여기서 얘를 요렇게 통과.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만 이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조금만 수정을 다시 할게. 해보면 이 상황에서 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면 만약에 1이 여기 이렇게 있어.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가
여기 요런 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직선보다는 요 곡선이 지금 밑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좌표가 어딘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을 한번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은 1 대입했을 때 2야. 1,2. 1,2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2를 대입해보면 2,2의 제곱이 2,2의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점 두 점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2야. 맞지?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의 기울기는 이렇게 연결시켜 봤을 때 이렇게 잡아보면 이 주황색의 기울기는 2분의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베타 x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알파 x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한번 봐봐. 여기 기울기는 밑에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네. 여기서 얘를 좀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하나는 이쪽에서 여기를 2,2분의 제곱을 통과하는 부분은 선을 지금 이렇게 그은 거야. 이렇게 그어서 얘보다 지금 밑에 있다 이렇게 잡은 거지. 함수값들이. 그치?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베타는 작을수록 좋고 알파는 지금 클수록 좋은 거거든. 맞지? 베타는 작을수록 좋고 얘가 원점이라 했을 때 더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서 만나는 이 지점이 얘보다는 이제 밑이다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요게 기울기가 2분의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지금 기울기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지금 시킨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이 어디보다는 커야 되냐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디보다는 커야 되냐. 그치? 근데 어디보다 커야 되냐를 이렇게 잡는다 하면은 미분을 한번 해봐. 이게 지금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미분을 해볼게. 미분하면 y는 2x승을 미분했을 때 y'은 여전히 2x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지금 1,2 그러니까 1,2인 지점에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지어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기울기가 여기 접한 거야. 이렇게 여기 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 지점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 지점에서 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거 이해돼? 이 접한 직선보다 위쪽에 있고 얘보다 밑에 있다를 지금 이렇게 가면은 정답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 하면은 2분의 2의 제곱에서 여기 2분의 2의 제곱이지? 2분의 2의 제곱에서 여기 2를 이렇게 얘에서 얘를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다. 그치? 예제 3번도 한번 다시 시도해봐. 예제 3번은 좀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건지 한번 해보고 바로 얘기를 해보자. 예제 3번. 좀 이 접선을 잡아서 최대 최소를 잡는데 친숙해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오늘 메인 주제가 뭐냐면은 곡선과 1차 함수야. 곡선과 1차 함수. 곡선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좀 잘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
이 답이 얼마일까? 예제 2번. 예제 3번. 두 번째 문제. A의 최대값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탄젠트 EX가 AX보다 크다인데 X의 범위는 0과 4분의 파이 사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치? 그 상황에서 직선을 그렸을 때 요 곡선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있으면 이 곡선보다 직선이 밑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 A의 최대값은 뭐냐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어디가 A가 몇일 때 최대일까? 0이라고 하는 거 보여? 0. A가 0일 때 지금 최대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여기 접한 지점 있지. 이 접한 지점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헷갈리면 이거 해보면 돼. 탄젠트 EX를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은 Y'은 2 곱하기 시컨트 제곱 E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여기다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0분의 1인 건데 이거 지금 우리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는 잠깐만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미분해봤을 때 탄젠트 EX를 미분해봤을 때 Y'은 2 시컨트 제곱 EX가 되는 거니까 0, 아까 2라고 했었지? 이게 맞네. 이렇게 하니까 기울기가 2라고 하는 거를 바로 밝힐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이 여기를 넘어가서 요 0,0에서의 접선을 잡는다 했을 때 0,0에서의 기울기를 보면 돼. 이렇게 지금 판단해보면 얘가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기울기가 2인 데까지 이렇게 가면은 이게 A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은서 이거 이해돼? 조금 헷갈려? 다시 가볼게. 여기서 노란색 그래프 보면은 노란색 교점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탄젠트 EX가 AX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지금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근데 이거 크지? 파란색 얘도 지금 크지? 근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도 이 빨간색보다 얘가 지금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안 되냐면은 이 보라색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 직선은 이 곡선보다 큰 쪽에 있는 범위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이 보라색처럼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려 하면은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생각해보면 이 0,0에서 파란색 곡선과 접하는 지점까지는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그게 기울기가 2일 때였거든. 여기까지는 딱 접한 거야. 접한 거고 얘를 기울기 2보다 살짝만 커져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생겨버리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뭘 자꾸 생각해보냐 오늘은 어떤 점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게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 테마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미적분에 잘 나오는 건 뭐냐 이 y절편이나 x절편 같은 걸 잡게 되거든 접선에 따라서 그거에 새로운 함수를 정했을 때 그 함수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일단 예제 4번, 예제 1번 두 문제 한번 마무리 해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예제 1번은 아까 풀었던 거니까 예제 4번만 해보면 되겠네. 예제 4번. 이것도 사실 바로 얘기할 수 있거든. 예제 4번 조금만 보면은. 예제 4번 바로 정리됐어? 이건 된 거지.
예제 3번도 한번 설명해 볼게. 예제 3번에 보면은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러겠어. 직선이. 그치? 그러면 되게 뻔한 게 뭐냐면은 1,2를 지나간다고 했잖아. 근데 만족시킬 때 g3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생겼는데 이 1,2가 마침 이 곡선 위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쵸? 그런데 항상 직선이 곡선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거 우리 하나밖에 없어. 아까 위로 블록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었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 직선은 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위쪽에 있거나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냥 정답은 되게 쉽게 나오지. G3이라고 하는 값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여기 1,2에서의 접선을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면 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fx는 2루트 2 하고 사인 4분의 파이 x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 바로 만들면 되겠지. 미분해버리면 f'x는 2루트 2에 코사인 4분의 파이 x 한 다음에 요거 안에 거 속미분 한번 해야 되니까 4분의 파이를 이렇게 좀 붙이면 되겠네. 해놓고 나서 정리하면은 2분의 루트 2 파이 하고 코사인 4분의 파이 x를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그치? 하고 나서 이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그때 이제 기울기가 된다 볼 수 있겠지. 대입하면은 f'1은 2 루트 2, 2분의 루트 2 파이에 그 다음에다 1 대입했더니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이거 2분의 루트 2지? 이렇게 된 거니까 따라서 2분의 1 파이가 된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G3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이제 그대로 연결시키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1이라고 했을 때 2분의 아까 파이라고 했었지? 2분의 1 파이? 2분의 파이에 x-1 플러스 2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다가 지금 문제에서 대입하라고 한 건 3 대입하라 했죠. 3 대입해버리면 파이 플러스 2가 정답이 돼. 바로 쓸 수 있겠다. 그치? 곡선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인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좀 이해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가면 이 접선액은 곡선액은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냐면은 이 사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 이렇게 잡아보면 이 점에서도 이 접선, 이 점에서 이 접선 이렇게 공통 접선이 잡힐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 접선의 개수를 구하라 했을 때 접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잡아보면 돼. 접점의 개수를 몇 개인지 잡아보면 문제 풀이가 된다. 근데 다만 사참수에서 이런 공통 접선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책 왼쪽 부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써져 있지? 접선은 한 개인데 접점은 두 개인 상황도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거는 이제 사참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근데 여기에서 일단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 접점의 개수랑 그 다음에 접점의 x좌표의 개수가 지금 같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여기 보면 예제 1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예제 1번 잠깐 한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봐. 이게 내가 그 싱글 커넥션에서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있었거든. 다 수트 풀고 있는 사람들.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GA라고 새롭게 정의한다. 그치? 그러니까 y절편을 어떤 새로운 함수값으로 정의한 거야.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거 한번 동영상처럼 생각을 해봐. 보면은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져.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져. 여기서 그으면 이렇게 그어져.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냐면은 이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y절편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접점을 A라고 했을 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y절편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은 이건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으니까 너희가 제대로 정리만 해놓으면 이 관련 문제 나왔을 때 좀 실수가 줄어들거든? 여기 이 부분이야. 그 값에서 뭔가가 생길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이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잖아? 그 접점에 그었을 때 이 점 자체가, 접점 자체가 곧 y절편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가 지금 최대가 되는 거야. 이 접점이. 접점 부분이 최대가 되고 여기서 또 돌잖아? 돌아가면은 얘 점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래프가 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돌게 되겠지. 이렇게 돌게 되면은 다시 올라갔던 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얘가 한번 먼저 올라간 거고 여기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게 2번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1번, 2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거지. 그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GA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함수값 A가 커짐에 따라서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야. 요게 GA의 그래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올라갔다가 A 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올라갔다 여기 이 Y 절편 위에 있는 점에서 정확하게 최대값을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선이 이거 이해돼? 괜찮아? 제안은?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표시를 해볼까? 148쪽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지. 첫 번째 줄에 이 그래프는 y절편이 경계가 되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 그거를 좀 강하게 줄을 쳐놓으면 되겠다. 그치? 이거 요렇게도 한번 판단해 볼게. 이거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우고 있는 게 도움이 돼. y는 일단 한번 써볼게. f't x-t 하고 플러스 뒤에 부분에 ft를 이렇게 넣었어. 한 다음에 이 함수를 미분을 해볼게. 미분을 하면은 y'은 f't 그 다음에 앞에 거 잠깐만 이 상황에서 t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앞에 거부터 먼저 미분해보자. 앞에 거부터 미분하면 f 더블 프라임 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그냥 전개할게. f 프라임 t x 하고 마이너스 f 프라임 t 곱하기 t 플러스 ft 요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 y절편인 거니까 미리 0을 대입을 해볼게. 0을 이렇게 먼저 대입을 해보기로 하자. 0을 대입해버리면 y절편은 뭐가 되냐면 y절편이야. y절편의 함수값은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t 곱하기 f't 플러스 ft가 된다.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f't 플러스 ft는 그냥 거의 외워놓은 정도 수준이 돼야 돼. 많이 나온다 이거. 그치? 근데 이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GT 그래프거든. y절편의 움직임을 지금 관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미분해보면 G'T를 만들어 볼게. G'T를 이렇게 만들면 앞에 거 먼저 미분.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둬.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F'T를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치?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둘이 이렇게 지어졌지. 그치?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은 는 하고 마이너스 t F'
F 더블 프라임 T만 이렇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은 수식으로도 증명을 해보는 거야. 지금 그래프로도 확인을 했지만.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거 되게 신기하다. F 더블 프라임 T가 얘가 항상 0보다 클까 0보다 작을까? 예. 아래로 블록이었지. 아래로 블록인 함수. 아래로 블록인 함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요만큼이 플러스인 거야. 예, 플러스인 거. 여기는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t 0인 지점에서만 부호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죠? 그렇게 되는데 양수에서 0을 경계로 해서 얘는 0을 경계로 해서 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치? 여기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플러스인 거니까. 따라서 증가함수고 감소함수다라고 하는 게 식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좀 잘 참고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서 동영상 딱 이렇게 플레이한다 생각해. 우리 뭐 유튜브 동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릴스, 쇼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수학에서 생각할 수 있어. 릴스는 나 잘 몰라. 왜냐면 인스타가 없어. 애들 만들려는 애들 많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 인스타만 뭔가 삶이 불행해지지 않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가? 너무 아무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던 현대인의 2000년대 이후로 몇 년도라 생각해? 혁신적으로 변한 때 2007년이거든? 2007년? 너 2007년 때 몇 살이었어? 세상에 있었지? 아닌가? 막 태어났을 때인가? 나도 간단히 얘기했어. 근데 그때 애플에서 그 아이폰이 처음으로 나왔거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삼성에서 따라하고 여러 군데서 이제 같이 하고 하면서 스마트폰이 나온 건데, 우리 하루에 일반적으로 클릭을 2,500번 한대. 아니, 이거 스크롤. 핸드폰 스크롤. 근데 완전히 노예가 된 거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아무튼 SNS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우리 좀 조절은 해봐야지. 일단 수능 잘 보고 생각하기로 그런 건데. 그 내년에 대학 가면은 교양 과목 같은 것도 많이 들을 거거든. 1학년 때. 그런 거 할 때 좀 관심 있어. 그런 거 들어봐봐. 현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결론적으로 요거 지금 정리됐을 거라 생각해.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좀 이렇게 알고 가보도록 하자. 여기 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하나 좀 더 해보기로 할까? 예제 2번은 뭐라고 됐냐면은 똑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봐. 예제 2번은 문제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0,k에서 곡선 fx의 근 접선의 개수를 gk라 정의한다 그랬어. 같은 곡선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요거까지만 생각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 0,k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개수를 gk라 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기에 좋은 문제야. 0,k라고 했으니까 k가 저 밑에 있는 음수라고 생각해봐. k가 음수. 음수라 하면은 접점이 몇 개 생기겠어? 접선 그었을 때? 2개 생긴다. 대답 잘하네. 2개. 그치? 2개라 볼 수 있지. 근데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딱 요 점, y축과 만나는 점에서 갑자기 한 개로 바뀌지. 그치? 한 개로 바뀌고, 원래 그냥 이런 데 있을 때는 한 개, 2개씩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2개가 되다가 한 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접선이 안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라 했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반대로 접점의 개수를 세로 함수로 정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잡았을 때 계속 두 개였던 거야. 두 개로 이렇게 오고 있다가 저 지점이 이제 얼마인지 잡아본다면은 F0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겠지? 요걸 이렇게 헷갈리게 했으니까 F0. F에다 0을 대입했을 때 이 Y 절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기까지가 두 개였다가 여기 딱 이 F0에서 한 개가 되고 그 위부터는 이제 빵개가 된다.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시야들을 다양하게 익히고 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볼, 위볼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는 날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연습을 해보기로 하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 하고 또 평정 마무리할게.
우리 하던 거 좀 계속 해볼게. 이 부분에서 이제 기출로 어떻게 나온지를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요거 하나만 좀 더 해볼까?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잖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뭘 해보냐면은 이런 형태로 여기만 조금 확장시켜 볼게. 여기를 이렇게 갔는데 변곡점 갖고 이렇게 내려간 상황,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GK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그래프 조금만 연장하면 되는 거거든.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를 판단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접선을 계속 그으면서 가는데, 그때 y절편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 얘가 아까 올라가다 내려갔었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가다 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딱 요 변곡점을 지나가는 요 선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 GK의 최소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최소값을 찍고 다시 이쪽에서 또 접선을 잡잖아? 접선을 잡으면 그때는 이렇게 가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y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다시 좀 해볼게. 보면은 처음에 접선을 이렇게 그을 때, 접선을 그으면서 점점 y절편이, y축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y절편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했지. 처음에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그으면 여기로 바뀌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근데 점점 이렇게 긋다 보면은 다시 y절편이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치? 내려오다가 한없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냥 아르 블록으로 끝난 함수는 계속 내려가는 게 맞았거든. y절편이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점점 기울어지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y절편이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는데, 아볼에서 위볼로 다시 바뀌잖아? 그럼 거기서부터는 다시 올라간다고, y절편이. 그치?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접선을 얘를 기준에서 잡고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 y절편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으면 지금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오히려 함수가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잠깐 극소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를 동영상처럼 머릿속에서 아볼, 위볼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을 좀 연습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그래서 어디다 좀 줄을 쳐놨냐면 어디에 줄을 쳐놨냐면은 151쪽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쯤에 그런 말 있지? 곡선 yfx와 직선 xnA가 만나는 점에서 증가와 감소는 반드시 바뀐다 그랬어. 뭐의 증가와 감소냐면은 y절편의 증가와 감소야. y절편의 증가와 감소.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할게. 요 지점 있잖아. 지금 첫 번째 x는 a와 만나는 점이라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건 x는 0과 만나는 점이야. x는 0과 만나는 점에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최대값을 찍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얘를 넘어가 버리면서 다시 감소로 이렇게 바뀌었었다고. 이렇게 y절편이. 그치? 그러니까는 x는 a와 만나는 점에서 증가 감소는 반드시 바뀐다. 그거 하나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중요해. 볼록성이 바뀔 때 증가와 감소는 반드시 바뀐다로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볼록성이 바뀐다라는 거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을 그어보면 y절편이 증가하다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잡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거를 이제 반드시 확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점검해 볼게. 그 152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면 152쪽에 이렇게 돼 있지? 2차 함수와 접선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 알고 있는 대로야. 그 곡선 안쪽에서는 0개, 곡선 위에서는 1개, 그다음 곡선 밖에서는 접선이 2개 잡힌다. 이거 설명할 수 있지? 근데 아래로 블록인 상황에 대한 얘기였던 거고, 만약에 3차 함수라고 하면은 3차 함수는 약간 상식으로 수투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 상황에서 변곡 접선을 이렇게 잡아봐. 변곡 접선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다 해보자. 변곡 접선이 지나갔어. 그러면
이 구역들이 몇 개로 보이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구역 보이지. 네 개 구역에다가 좀 더 있는데 변곡 접선 위에서의 개수는 따로 따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 한번 써볼게. 요 점들에서는 요 점들에서는 접선의 개수 몇 개 생겨? 접선? 3개.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래로 블록인 쪽으로 그래프가 지금 2개를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블록. 말 잘못했지? 위로 블록인 쪽으로 2개가 생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블록 쪽이 있지. 아래로 블록 쪽으로 하나가 더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니까 아볼 쪽으로 위볼 쪽으로 2개, 아볼 쪽으로 하나 해서 이제 3개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볼 수 있으면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겠지? 대칭적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점에서는 몇 개야? 몇 개 잡혀? 접선? 위로 블록 안쪽에 있는 애에서는 몇 개 잡혀? 1개. 그치? 근데 그 1개는 어디로 잡히는 거냐면은 아볼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잡으면 이게 1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위볼 쪽으로는 접선이 안 만들어지고 아볼 쪽으로 한 개가 잡힌다 하면은 아까 2참수에서 이해했던 원리가 3참수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쭉 가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요거는 참고로 좀 더 알아내야 될 부분인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했던 얘기 정리해보면 1개고 여기 1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다만 이 변곡점 있잖아. 변곡점 위에서는 몇 개일까? 접선. 요 점에서는 그냥 딱 1개밖에 없어. 이렇게 접하는 선 1개, 그러니까 위볼 쪽으로도 1개, 아볼 쪽으로도 1개인데 이게 어차피 지금 겹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1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요 점에서 1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치? 만약에 이런 점은 변곡 접선 위에 한 점이야. 그럼 몇 개가 될까? 저기에서는 2개.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1개, 위볼 쪽으로 1개, 그 다음에 여기 요개로 1개 해서 여기는 2개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러니까 2, 1, 2 지금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지. 요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A, K라는 점이 있어. A, K가 뭐 이런 데 있다 해보자. A, K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 A, K가 있다라면은 이 K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X는 A라고 하는 점이 있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경계가 생긴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잡아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 생겼었지. 여기 요 점에서 경계 생겼던 것처럼 여기서 경계 생겼던 것처럼 경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도 경계가 생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 보면은 예제 5번에 있는 문제 하나만 좀 더 풀어볼까? 예제 5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건 예제 6번, 예제 7번 이런 문제들이거든? 요거는 좀 숙제로 주기로 할 테니까 요거 좀 차근차근 읽어보고 정리해보면서 이 부분 좀 정리해보면 되겠어. 예제 5번 하나만 좀 더 봐볼게. 예제 5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예제 5번. 한 김에 예제 6번까지 한 문제만 더 해볼게. 예제 5번, 예제 6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여기서 예제 5번 어땠어? 괜찮았어? 예제 5번? 윤서 괜찮아? 예제 5번? 같이 해볼까? 예제 5번. 예제 5번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예제 6번까지도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 우리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fx는 x 3승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x죠. 플러스 ax에 대해서 y는 fx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를 한다. 그러니까 이 3차함수가 있는데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를 한다.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증가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미분을 해서 생각한다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잡아. 잡은 다음에 이 함수가 저게 뭐야? 이렇게 만들기 전에 문제에서 내가 잘못 봤지?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접선의 y절편의 값을 gt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렇게 간다라면은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gt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 아까 우리 그냥 외웠거든? ft 빼기 t 곱하기 f 프라임 t로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 이건 좀 외워줘. 이게 의미하는 게 y절편이라는 얘기야. y절편.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y절편이다. 그리고 이거 이미 엔티켓 미적분 같은 거 풀어본 사람들은 많이 접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 안 풀어봤었나? ft 빼기 tf 프라임 t.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해. t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2 t 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인 거니까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입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t에다가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해놓고 나서 이거 계산을 하면 얘가 이제 뭐가 나온다고 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t 3승에 플러스 a 플러스 2t 제곱인 거니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함수가 되는 거야. 이 위에 건 잊어도 돼. 이 y절편에 대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정의한 거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지. 그냥 gt가 열린 구간 0, 5에서 증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부터 이제 씌워줘. 이게 지금 gt였던 거야. gt. gt를 미분을 해버려. 미분하면은 g't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t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가 있다고. 그치? 이렇게 놓고 나서 마이너스 6t 맞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 2t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t로 묶었을 때 이 자리가 3t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함수 그냥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되는데 0과 3분의 a 플러스 2지? 0과 3분의 a 플러스 2인데 0과 3분의 a 플러스 2가 증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감소지. 그치? 0보다 큰 쪽에서 감소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 0을 이쪽에다 잡고 3분의 a 플러스 2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그러면 열린 구간 0과 5 사이를 했으니까 여기는 괜찮아. 5가 이쪽 어딘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이 부분이 전부 다 플러스라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인 상황.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5보다 3분의 a 플러스 2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3분의 a 플러스 2가.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답이 a의 최소값은 15가 나온다. a의 최소값은 15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혜민 이거 이해돼? 괜찮아? 근데 이거는 15가 아니라 13이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잡힌다라 보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문제를 푼 거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x세제곱 빼기 a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문제에서 y절편을 잡아서 이제 계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0 대입했을 때 0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 미분했을 때 0과 a, 3분의 a 플러스 2에서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 그러면 y절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0 대입했을 때 0인 거지? 0 대입했을 때 0이면 뭐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간다라면은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y절편의 변화를 한번 봐봐. y절편의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가는데 계속 y절편 커지지? 그치? y절편 커지지? 커지다가 어디까지 커지냐면은 이 변곡점을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는 얘가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간다 볼 수 있어. 이렇게 점점 올라가지. 그치?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처음에 요런 상황이야. 여기서 밑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 저 밑에서는 접선이 지금 이렇게 잡혔을 거니까 이렇게 했다가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실은 y절편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려왔어. 내려오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최소값을 찍은 거지, y절편이. 그치? 최소값을 찍고 접선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접선을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y절편이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무작정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건데 요 라인 위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변곡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y절편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0과 5 사이에서 증가하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 거니까 y절편이 증가가 되도록 하라고 한 거니까 어떤 구간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 구간 얘기한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증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여기 변곡점 있잖아. 변곡점이 어디냐면 이거 지금 2번 미분하면 되거든? 얘 함수를, 원래 함수를 2번 한번 미분해보자. 2번 미분하면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x야.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a. 이렇게 했고, 한 번 더 미분하면 f'x는 6x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x값은, x는 6분의 2a 플러스 2야. 그치? 그래서 이거 나누게 해버리면 이렇게 지어지면서 3분의 a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3분의 a 플러스 2. 그치? 3분의 a 플러스 2인데, 그럼 뭐냐? 여기서 3분의 a 플러스 2인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5가 어디 있으면 되냐면은, 5가 이런 데 있으면 돼. 5가 이런 데 이렇게 있으면, 그 0과 5 사이에서 함수 계속 y절편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보장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이 좀 많았잖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계산보다, 이건 지금 우리 계산 하나도 안 했거든? 요만큼만 계산했지. 이 계산하고 나서 바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 여기 오면은 5가 3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도 해봤지만 이 그래프로 봤을 때 y절편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 관련 문제를 훨씬 잘 풀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싱글 커넥션에서 풀었을 텐데 나한테 질문한 기억 이제 나지 않아? 아니 왜 내가 나지? 이렇게 정리를 해봐. 6번 문제 하나만 6번, 7번은 다음 시간까지 좀 정리해 오는 걸로 할게. 정리해서 이번에 몇 페이지까지 정리해 보냐면은 163쪽까지 좀 정리해 보고 오면 되겠어. 163쪽까지. 163쪽까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놔. 하고 다음 주에는 크리티컬 포인트 4번이랑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하도록 할게. 점점 흥미로운 거 많이 나오고 우리 28, 29, 30번 풀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이론들에 접근하게 되니까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잘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평정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다 끝내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평정 그 회색책 보면 돼. 회색책.
혹시 아까 평정 없다고 했던 사람 있었나? 평정 160쪽을 보면 돼요. 그 미니 미정모 좀 풀어봤어? 서원이 어때? 미니 미정모? 할만했어? 서원이 미니 미정모 오늘 줄게. 못 받았구나. 미니 미정모 오늘 줄게. 오늘 줄 테니까 미니 미정모는 한 시즌 하나 똑같이 그 급식표대로 하면 돼. 급식표대로 하면 되는데 급식표에 미정모 시즌 1 이번 주에 하는 걸로 돼 있지? 그럼 미니 미정모 시즌 1도 이번 주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자. 거기에는 16회분 들어있어. 모의고사 16회분인데 한 장씩, 한 장에 5문제씩 있다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 특히 26번, 27번 연습을 좀 많이 해봐. 4번, 5번이 모의고사 기준 4번, 5번이 26번, 27번이거든. 그러니까는 그 연습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많이 제공할게. 엄청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미니 미정모 열심히 풀어봐. 미정모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 하면은 일단 미니 미정모를 먼저 풀란 얘기야. 문제가 처음엔 좀 겹치고 그 다음부터는 미정모보다 미니 미정모가 훨씬 속도가 빠르니까 16회분씩 풀면은 우리 9월 모의고사 전에 60회분 이상 풀 수 있겠다. 모의고사면. 그치? 그래서 미적분 확실히 5문제 이상 맞을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 다 5문제, 6문제, 7문제 이상 맞을 수 있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볼게. 여기에서 평정 아까 얘기했던 대로 160조? 이 역추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방향 추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역추적의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일단 여기 160쪽에 있는 예시를 한번 가볍게 봐보면 이런 식으로 치게 돼 있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n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n 이렇게 체크가 돼 있다. an은 0보다 작을 때 이쪽은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이제 사망이 2가 되도록 하는 첫 항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봐도 돼. 뭐냐면은 우리 어차피 1항 3항 사이는 2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K를 먼저 첫 항을 그냥 K라고 둬. 이제까지 했던 방식이거든.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역방향에 대한 문제로 나와 있지만 의심을 해야 된다고. 그냥 정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해보는 거야. 둘 다 되면은 이거는 이런 문제 봤을 때 양쪽으로 보는 시야를 키워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검토할 때도 정방향으로 먼저 풀었으면 시간이 남았어. 너무 이상적으로. 그러면 역방향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간다라면은, 근데 여기서 지금 역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역방향 쪽으로 간다 해보면 사망이 2야. 사망이 2면은 여기 이제 한번 체크를 해놓고 넘어갈까? 그러니까 전항이 모였어야 이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야. 전항이 모였어야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말에 좀 집중을 하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an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 an을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4인 거야. 이렇게. 그치? 아니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쪽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요렇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사망이 2가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보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다 대입해보면 2항이라고 하는 거는 A2는 2를 대입해? 그러면 3 빼기 3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거니까 뭐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단서가 달리는 건데 주의할 거는 얘가 범위가 AN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결과값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제 둘 다 만족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그냥 차례차례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내가 계산 잘못했나? 잠깐만. 플러스 1을 2 플러스 1이었는데 계산 잘못했나 보다. 이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이건 안 되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넌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가지를 쳐. 가지를 치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2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6이 되지. 그 다음 이쪽은 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1. 이건 둘 다 만족시키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냐면은 여기 일단 요거는 좀 줄을 쳐놓고 갈게. 161쪽의 가운데쯤에 보면은 이런 말 있지? 계산한 값이 괄호 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죠? 요거 좀 주의하기. 계산한 값이 괄호 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이거는 좀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조건 만족시키면서 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역방향 추적할 때 유리한 거는 이렇게 점화식을 아예 역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우리 배웠던 거 좀 더 응용해 본다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냥 마이너스 4한 거고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계속 가는데 계속 요 조건 확인하기. 결과값이 0보다 작은지, 결과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면서 안 되는 조건들 바로바로 지우면서 가지를 쳐나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162쪽에서 제일 위에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점화식을 아예 역방향으로 바꿔버리면 문제를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거기에다 좀 체크를 해놓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163쪽에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나와 있어. 역추정용 점화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그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점화식 있지. 163쪽 제일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점화식 보면은 그거는 AN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 그치? 그럴 때는 항상 전항이 모였어야 이 값이 나올 수 있지. 이 기본적인 생각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볼게.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가볍게 해볼까? 164쪽에 예제 1번, 예제 2번. 칠판 지우고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여기 우리 화목반이 미니미 정보를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나눠준 거라서. 네. 그쵸?
제가 잘했어. 오, 좋아. 다음 거 더 해도 되겠어. 근데 그 예제 1번 잘하긴 했는데 옆에인가? 뒤쪽에 해설지 보면은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 이해돼? 복붙한다고 된다라고 하는 말? 165쪽에 밑에 보면은 같은 숫자이므로 복사해서 그려주기로 돼 있잖아. 그 말 이해할 수 있어? 여기 보면은 얘 그냥 수정도만 그려놓고 갈게. 2, 1, 4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 잡아보면 0인데 얘는 안 됐었지? 잡히고 이쪽으로 3, 8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2가 있으면 이게 어떤 항들에 대한 규칙이 아니라 결과값에 대한 규칙이거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구조가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잡혔던 게 이쪽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0, 2 이렇게 잡히는 게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이 3, 8 여기도 있겠네. 이렇게 써버리면 좀 계산이 좀 간단해지면 보이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예제 2번도 한번 해볼게. 예제 2번. 예제 2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 그러니까 n이 홀수 인 경우 그 다음에 n분의 an 마이너스 1 이거는 n이 짝수인 경우 이렇게 잡았다로 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서 7항이 2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 만약에 정방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좀 문제가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고, 뭐지? 경우에 따라서 역방향으로 가는 게 또 빠를 수도 있고. 역방향, 정방향 둘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AN이라고 하는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구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AN의 정체지? 그러면 여기 76, 54, 3, 2, 1 이게 괜찮은 방법인지를 한번 해볼게. 7항부터 해가지고 7항, 6항, 5항, 4항, 3항, 2항, 1항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은 7항은 처음에 2라고 했지? 근데 이거 이렇게 추적을 해도 괜찮은 상황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값이 내가 제대로 쓴 게 맞지? n이 홀수, n이 짝수를 했으니까 항들에 대한 규칙을 준 거야. 항들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에 대한 규칙을 줬다라 하면은 이게 훨씬 복잡해지거든? 가지를 많이 쳐야 돼. 가지를 많이 쳐야 되는데 항들에 대한 규칙을 줬기 때문에 역방향 구조도 어떻게 하나씩만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케이스 분류가 없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하다고. an 플러스 n이 홀수다. an이 홀수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항들이 홀수다, 짝수다라고 돼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그냥 규칙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말들 그대로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좀 더 편하겠지. 그럼 바꿔놓고 나면은 이쪽이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이때 그냥 빼기 n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이쪽은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곱하기 n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이렇게 붙인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이거에 따라서 그대로 가보면 돼. 한번 해보자. 이 n이 여기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지? 여기 잘못했지? an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는데 위에다 대입해야 될까? 밑에다 대입해야 될까? 여기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그치? 얘가 짝수일 때, 얘가 홀수일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만 좀 정확하게 체크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곱하기 6하고 플러스 1인 거니까 13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계산해. 여기 써놓은 거 보면서 빼기 5 하면 돼.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써보면 곱하기 4 하면 돼. 더하기 1 하는 거니까 33.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빼기 3 하면 되니까 30. 이렇게 쓰면은 곱하기 2 더하기 1, 61. 나머지는 여기서 빼기 1 해버리면은 60이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이거 문제 헷갈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역방향 추적할 때 수열을 다시 한번 점화식을 바꿔놓고 나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로 할게.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주기로 하고 이 170쪽에 있는 거 이제 보자. 이제 오늘 수원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이 170쪽에 보면 점화식 정복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체로 그러니까 요새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특히 이제 주말에 뭐 같이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고 하면은 그런 경험들을 이제 여러 번 해봤을 텐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A5 플러스 A7 여기다 막 절대값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놔.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뭐 0이다 이런 걸 이렇게 주는 거야. 줬는데 구체적으로 5항이 몇인지 7항이 몇인지 안 알려준다고. 그럼 여기서 먼저 이거를 주어져 있는 점화식을 이용해서 5항이 뭐고 그 다음에 7항이 6항이 뭐고 7항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게 하나로 안 잡히면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기준에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러면은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얘를 기준해서 정방향으로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정방향 계산을 한 거지. 해서 이게 더한 게 0이다 라는 걸 먼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5항을 기준해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계산도 한다고. 이렇게 또 반대 방향으로도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정방향 문제냐 역방향 문제라는 게 별로 요새 문제 의미가 좀 없는 게 둘 다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아. 그치?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뭘 기준으로 시작하느냐, 이거 내가 이제 겨울방학 때 엄청 강조했던 건데 좀 까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못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열에서 점화식 문제는 결국에 세 가지를 보라고 했어. 첫 번째는 점화식 자체의 구조. 점화식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뚫어져라 보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n이 결과값인지 아니면 여기 뭔가 수열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나 얘네 단계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만들기 편한지 불편한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양하게 구조를 관찰해 보라는 얘기야. 그치? 두 번째는 제한 조건을 봐야 돼. 근데 이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 첫 항이 뭐 5항이 7이다 이런 말들 있지. 이런 거는 아니면 첫 항부터 간다라 첫 항이 3이다 이런 기본적인 점화식을 완성시키기 위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여기가 뭐냐, 이게 출발 지점이라고 보면 돼.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출발 지점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아니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제한 조건이야.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주긴 하지만 실제로 그 항들의 값이 몇인지는 감춰놓은 상태로 조건을 준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구해야 할 값이야. 구해야 할 값이 뭔지를 보는 거야. 이 첫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계속 뒤로 하고 있는 거는 완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적당히 멈추고 앞으로 가야 되겠지. 시그마 캔 1에서부터 50까지의 AK를 구하라 했는데 이걸 전부 나열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약간 바보 같은 거고. 그치? 뭔가 규칙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쯤에 개수가 나온다라면. 그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뭐냐면 171쪽에 여기다가 한번 줄을 쳐놓을까? 171쪽에 제일 윗줄에 줄을 쳐놓으면 되겠어. 풀이를 설계할 때 어디부터 나열할 것인가를 먼저 잡아봐야 된다.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값을 정한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놔. 근데 두 번째는 풀이 설계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방향으로 생각을 할지 역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어떤 문제는 역추적보다 정방향 추적이 훨씬 쉽고 어떨 때는 정방향보다 역추적이 훨씬 쉽고 어떨 땐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좀 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숙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잘 안 됐던 문제들 질문 먼저 받을게. 질문 먼저 받고 나서 수투 시즌2 나갈 테니까 그거 챙겨오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부분 180쪽에 있는 내용은
점화식을 함수로 독해하기는 막 엄청 중요하고 그러잖아. 왜냐면은 이게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가 2022년 9월달 문제, 9월 평가원 시험이 이 함수로 보는 관점을 연결시키면 압도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 이후로는 딱히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82번 문제 풀고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해설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이번에 182쪽까지 전체 다 숙제로 하기. 인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다음 시간에 꼭 이거 제출을 해줘. 회색책. 회색책 제출해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빈 부분 있으면 다 채점하고 고치기 하고 오도록 하고 못 고치면 와서 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그치? 그리고 오늘은 야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고 뭐 단톡방에도 얘기한 것처럼 검은색 책을 걷을게. 검은색 책을 걷어서 안 갖고 왔다 하면 검은색 책을 걷을 테니까 거기에서 각자 틀린 문제들 전부 다 오답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그거 푸는 연습을 해보자. 안 가져왔으면 다음 시간에 나 주말에 꼭 가져와줘.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보자. 설마 책이 없어졌다 그러진 않겠지? 오늘 다음 주 급식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약술론술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람들은 수특을 좀 먼저 와서 좀 체킹 시간에 수특부터 좀 고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걸 루틴으로 잡아. 8월 달에 약술론술 대비해서 수특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랑 같이 하고 있는 거 소화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먼저 하면서 좀 질문을 많이 해줘. 그렇게 3주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열흘 정도의 수원, 열흘 정도의 수투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치? 지금 수특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더 있어? 내가 다시 물어볼게. 아무튼 이렇게 하도록 하자. 자리를 옮길게요. 자리를 옮기도록 하자. 화요일 날에 켜고 있다가 어이구. 수요일 날에 병 났어? 그 다리가 저려서